치매 초기 증상을, 그러면 사람들이 치매 초기 증상을 알아야지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칩니다. 항상 있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치매도 이제 질병입니다. 저는 치매를 질병이라고 봅니다. 불치병이 아니에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기 발견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병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을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요즘엔 암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조기 발견을 해가지고 처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암 환자가 병원에 갔는데 암입니다. 암 초기 증상입니다. 했을 때 암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이제 나 죽었구나 합니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시키는 거는 그냥 눈이 그냥 콩깍 씌워져가지고 시킨 대로 다 해요. 죽을 길도 막 합니다. 근데 치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면서도 굉장히 관대해요. 나는 아직 아니야. 내가 얼마나 젊은데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인정하기 기분 나빠가지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무슨 질병이든지 인정을 하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어요. 심장병이나 당뇨나 암은 병원에 가야지만 진단을 해가지고 증상을 찾아가지고 진단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치매는 그러지 않아도 증상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중에 몇 가지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금방 하려고 했던 말을 기억을 못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자식 불러놓고 뭐 얘기하려고 하고 집사님들랑 뭐 얘기하려는데 이게 영어로 이러죠. tip of my tongue, I just can't get it out. 그러는 거 있죠. 그거. 그 다음에 요즘에는 전부 전화로 이렇게 입력하니까 두 번째는 별로 상관이 없고요. 근데 새로 만나신 분들 이름 기억하는 게 옛날에는 다 했는데 요즘에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써야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고 지적받을 때가 있다. 이건 이제 연세 드신 분한테 하는데,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이 많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젊으신 분들한테 이거 돌려가지고 두 번 말씀드릴게요. 연세 드신 분들이 자녀들한테 엄마 아빠는 맨날 잔소리야, 맨날 똑같이 얘기해주면서 하면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얘기를 해놓고 내가 얘기를 했다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날 또 합니다. 그러고 또 해요. 근데 심해지면은 아침에 했던 말 점심에 하고 점심에 했던 말 저녁에 또 해요. 근데 해주시는 분은 새로운 거를 자식을 위해서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엄마 맨날 아빠는 잔소리 하면은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이것들 봐라, 이제 컸다고 다 켜놨더니 이제 막 대드네.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생각 같이 들게 합니다. 근데 괜찮아요. 잊어버릴 거니까. 그러면 또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자녀분들이 볼 때 엄마 아빠는 맨날 똑같은 얘기 자꾸 해. 느끼잖아요? 그럼 돌려 생각하셔야지 돼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치매기가 있구나. 그래서 기억을 못 하시기 때문에 했던 얘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하시는구나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어떤 일 해놓고도 잊어버려가지고 반복한다. 다 잠그고 나왔는데도 운전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잠갔나? 다시 가가지고 보는 거 있죠? 가스레인지 다 꺼놓고 나오면서도 그 다음에 돌아가가지고 불나면 어떡하지? 가가지고 다 열어보고 역시. 그러고 나오면서도 어떤 때는 내가 했나? 그래요. 실질적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약속해놓고 잊어버리는 거는 비일비재로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심해지는 분은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잊어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A라는 걸 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잊어버려가지고 뒤에 가서 이상한 얘기를 막 들으시는 분이 가만히 있어봐. 이게 무슨 얘기다. 하다가 그냥 박자 맞추고 끝나요. 기분 상할까봐. 많이 웃으시니까는 아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자, 치매 증상입니다. 근데 서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웃고 넘겨, 그 사람은 그래, 원래 그랬어,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 거, 약 먹는 시간 놓치는 거는 제가 이제 약을 해서 팔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 이제 꼬박꼬박 시간 맞춰서 드십시오, 이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근데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안 먹었네 한꺼번에 몇 알을 확 드세요. 그러고 나서 기분이 이상해요.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고 가스불 켜놓고 연세 드신 분들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요리하면서 애 보면서 TV 보면서 다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요리 딱 해놓고 불 켜놓고서는 애 보면서 하다 보면은 그러면 신경제 팍팍 내면서 이렇게 버리고 다시 하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아무렇게나 음식해가지고 남편 주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없었던 일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치매 증상 중에 하나예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 같은 질문했다고 그거만 했고, 그 다음에 물건을 두고 위층에서 일을 하다가 아래층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왜 내려왔는지 까먹어요. 그래가면 다시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올라왔지? 있던 데를 다 도심도심해가지고 지켜봅니다.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운이 좋으면 맞아 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다시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요. 아니면 올라와가지고 내가 왜 올라왔는지 까먹어요. 그게 근데 재밌죠? 근데 재밌는 게 웃으시는 분은 다 그런 경험이 있어서 웃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게 증상 중에 초기 증상 중이에요. 인정을 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왜? 젊었을 때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는 정해진 숫자가 작동을 안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늦게 할수록 더 많이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고 해야지만 회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회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기 발견이 중요한 겁니다. 치매도 냉장고 앞에서 서가지고 있는 거는 많이 있죠. 냉장고 딱 열고서는 하다가 다시 해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냉장고 안에서 셀폰이 나온다든지 자동차 열쇠가 냉장고 안에서 나오고 그러는 것들. 근데 이런 일들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일입니다. 그게 뇌신경세포가 퇴화하기 때문에 작동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인정을 하셔야지. 그러면은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 치매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은 나는 아직 아니야 하고 내가 아는 사람은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은 90이 넘었는데도 성경 구절 다 외우고 얼마나 잘하는데 합니다. 근데 그러신 분은 100만 명이 하나예요. 그럼 우리 학교에서 배웠죠? 확률을 배웠습니다. statistics 했을 때 100만 분의 1이면은 없는 일입니다. 0.00001이에요. 1%만 돼도 하는데 그거보다 동그라미가 4개가 더 붙어야 돼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치매로운 그런 사람들 비교해가지고 나도 그럴 거야. 그거는 아닙니다. 저를 돌아볼 때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될까 자신이 없어요. 확률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저는 미리 예방을 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이 끼었다 안 끼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한 50년도 살면 알겠죠. 근데 personally I'm not going to wait for that long for that. 자, 레이건 대통령이 치매로 돌아가셨습니다. 세계의 모든 최첨단의 의술은 다 썼어요. 근데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자, 찰튼 헤스턴이죠? 저분도 영화배우. 저는 영화배우들 중에 저분은 절대로 치매 안 걸릴 거라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치매를 앓다가 지금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자, 그 다음 거. 형사 콜럼보 있죠?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태처 여사 있죠? 마가렛 태처. She died of Alzheimer's. 봤을 때 저분들이 가진 게 없었습니까? 공부를 안 했습니까? 다 했는데도 치매는 못 벗어났어요. 근데 돌아가시는 게 내가 대통령이었었는지 영국의 수상이었는지 내가 영화 배웠었는지 영화는 몇 개나 찍어서 얼마나 유명했는지 여자들이 날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기억 다 못하고 그냥 가십니다. 그게 치매예요. 옆에 계신 분이 누구죠? 한경진 목사님이에요. 영락교회. 치매로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 오셨을 때 앞에 나와서 그러니까 여의도 공원에서 통역하신 분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는 영어 한마디도 못하셨어요. 영어는 나중에 배운 거기 때문에 잊어버리신 거예요. 왜? 최근에 일어난 것부터 잊어버리니까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영어를 먼저 잊어버립니다. 영어 한마디 못하시고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가운데 계신 분은 저기 노벨상 탄 사람입니다. 버클리 대학교 교수인데 치매로 지금 중증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계신 밑에 계신 분은 닥터 카오라 그래가지고 타이완 사람이에요. 2년 전에 지금 2년 전에 노벨상 탔어요. 광학 섬유 발견해가지고. 근데 치매가 있어가지고 앞에 나가서 지금 노벨상 타는 저기 찍은 건데 부인이 손잡고 올라왔고 그러니까 노벨상 연설은 딸이 대신했어요. 야, 무슨 소리냐? 예수 잘 믿고 찬송가 많이 기도 많이 했다고 치매 안 걸리는 건 아닙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노벨상 정도로 막 그렇게 했다고 치매 안 걸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별개 일입니다. 그거로 인정을 하셔야지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바래요. 그래가지고 피아노 많이 치면 치매 안 걸린다 해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피아노 막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자기가 공부한 피아노만 잘 쳐요. 나머지는 다 몰라요. 한때는 화투 치면은 머리를 쓰기 때문에 한다 해가지고 쭈그려앉아 화투만 계속 쳤어요. 하루에 1시간씩. 근데 그거 때 지나면은 끝입니다. 뇌입니다. 왼쪽에 있는 뇌는 치매 걸린 사람의 뇌고요. 오른쪽에 있는 뇌는 건강한 사람의 뇌입니다. 치매 걸린 사람의 뇌가 훨씬 쭈글쭈글하고 작습니다. 치매 걸린 사람의 뇌를 잘라가지고 색소를 입히게 되면은 검붉은 반점이 나타납니다. 왼쪽 밑에 같이. 그 점들 중에 조그만 거 하나를 확대해서 보면은 밑에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시꺼먼 줄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 시꺼먼 줄이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독성 단백질이 엉겨붙는 거예요. 저게 치매의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게 뇌 속에 쌓여요. 그러면서 독성을 품습니다. 엉겨붙으면서. 그러면서 그 근처에 있는 뇌신경세포를 죽여 없애요. 무슨 소린가 하면 저 검붉은 반점 밑에 있는 거 있죠? 그게 머릿속에 있는 구멍이에요. 그러니까 치매는 골이 비어서 돌아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쭈글쭈글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것이 그게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와닿질 아직 않았죠. 이제 찍은 겁니다. 위에 둘은 치매 걸린 사람의 뇌 찍은 거, 그 다음 밑에 있는 거는 건강한 사람의 뇌. 이렇게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뇌신경세포가 이게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뇌신경세포가 있는데, 저 왼쪽 위에 이제 베타아밀로이드 독성 단백질이 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게 퇴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세 번째 걸 퇴화되다가 이제 사멸돼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치매가 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은 이렇게 해요. 뇌신경세포가 손상 입어가지고 쭈그러들기 전에 맞게 되면은 프리벤션이에요.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손상 입었지만 죽지 않는 놈을 다시 줄 끊긴 거 있죠? 다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게 건강하게 만들어버리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근데 뇌신경세포는 한번 죽어버리면 재생이 불가능해요. 근데 손상이 입어서 작동 못한 놈은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리는 게 죽었다 살리는 게 아니라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연구를 할 때 저거를 잡고 연구를 했어요. 저는 원인을 잡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려면 우선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면서 심해지는 깜빡깜빡 증상을 방지하면 됩니다. 깜빡깜빡 증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치매 걸릴 수가 없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과학은 단순하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버리면 문제 없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예방 치료제가 되려면 주십시오. 계속 주십시오. 자, 아니, 그 바로 거. 뇌신경세포에 베타 아밀로이드 독성 단백질 시꺼먼 거 줄 있죠? 그거 끼는 것을 방지해버리면 돼요. 첫 번째입니다. 독성이 안 끼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방지해버리면 돼요. 두 번째, 요 다음 거. 그 다음에 뇌신경세포에 저게 만약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끼어 있는 놈을 다 제거해버리면 됩니다. 청소하듯이. 그러면은 환경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손상 입은 게있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 거. 이제 누가 연구를 했어요. UCLA는 의대에 있는 교수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성분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이거예요. 베타 아밀로이드가 끼어 있는 놈을 녹여버려요. 그래서 환경을 바꿔요. 죽어가는 뇌신경세포를 살려주면 됩니다. 이게 살려주는 과정이에요. 왼쪽에는 뇌신경세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베타 아밀로이드 독성 단백질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연결고리가 탁탁 끊기면서 엉겨붙어요. 죽으려고. 거기에다가 제가 발견한 성분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고 48시간 기다리면은 이게 다시 줄이 연결되기 시작을 해서 정상 상태로 돌아옵니다. 요건 이제 100만 불짜리 이제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주십시오. 그래서 뇌신경세포가, 그러니까 베타 아밀로이드가 끼지 않도록 막아주고, 낀 놈을 청소를 하고, 손상 입은 뇌신경세포를 회복시키고, 보호하게 되면은 예방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요걸 목표로 가지고 연구를 시작해가지고 찾았어요. 이건 이제 뇌 속에 쌓이는 거 이제 씻혀지는 거고, 저거를 찾은 게 요런